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그리고 탄핵 소추 의결이 되고 탄핵 심판이 개시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에 위반되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그것이 또 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하고 내란죄 피의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형사재판을 받을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지켜야 하겠다. 이런 대중들이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 절차에 저항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 행사해서는 안 되는데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자기 방탄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일반 국민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헌법이 법 앞의 평등을 밝히고 있듯이 법 절차에 충실히 호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고 또 직접 한남동 관저 앞으로 달려간 사람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대립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5년 1월 6일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만났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만났고 또 국회에 가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만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가, 우리의 최대 우방국인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벌써 수년째 그렇게 되고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노골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제한이 됐죠. 정부에서 어떤 발표를 할 때 특정 언론사를 배제한다든지 하는 일도 있었고 대통령에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물리력으로 실제로 입을 틀어막고 끌고 나가고 또 똑같이 뻔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대통령이 그것은 이런 뜻으로 가야 한다. 그거 했을 때 또 그렇게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 뜻대로 집행이 된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언론은 정권의 시녀다. 이런 말도 듣고 있는데 이번에 이 조태열 블링컨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데서 뉴욕타임즈 기자가 직설적인 질문을 했고 그것이 우리 MBC 방송을 통해서 자막으로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다소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서로 그 반목하는 경향이 강해서 저거 영어로 이야기한 것인데 그리고 다 보여주지는 않았죠. 아주 일부만 보여주어서 MBC를 믿을 수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객관적으로 나라 밖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좋은 기회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하고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 이제 국무장관은 국방장관과는 다릅니다. 국무장관은 세크레테리라고 해서 어차피 미국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위이긴 하지만 우리로 치면 국무총리만큼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공동기자회견에 대한 자료는 미국 국무부에서 직접 원문을 가지고 왔고 이제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블링컨 장관이 이제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최근 몇 주 동안 시험을 받았다. 테스티드, 시험에 들었다. 이것은 그냥 시험을 받았다가 아니고 위험에 처해 있었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완전히 합치되게 나아갈 것이라고 믿는다. 이 시험을 받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그것을 도구로 해서 나라를 자기만의 어떤 나라로, 그러니까 그 전체주의, 왕이나 총통이나 이런 이게 군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 군국주의로도 보입니다. 앞으로 수사가 되면 이제 내용이 나올 텐데 대한민국을 그렇게 바꾸려고 또 뭐 발전한 이 디지털 기술 같은 것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험에 처한, 우리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한 것을 헌법과 법치주의에 완전히 합치되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탄핵 심판이라든지 형사재판이라든지 또 대통령이 나가도 또 권한대행이 정부는 나름대로 이끌어가고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으로 자리를 다시 잡고 회복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때 기자회견은 한국 측의 기자 1명, 미국 측의 기자 1명씩 해서 사전에 준비한 그런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측에서는 한국일보 문재연 기자가 조태열 장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조태열 장관이 그 전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그 신뢰가 회복됐다. 이런 모두 발언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고 한국과 미국은 아주 든든한 동맹이 아주 강한 그런 사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회복됐다고 하지만 이 계엄령 시행 때문에 여전히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 신뢰 회복, 완전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태열 장관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겠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항상 미리 짜고 한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도 보았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태열 장관이 답을 합니다. 계엄령이 선포됐고 우리가 그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하다 보니 우리에게는 이것을 회복하는 민주주의적인 우수함, 그런 능력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허약한 그런 면도 있었다. 이 양면성을 다 보게 됐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확대경을 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허약하다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 보면 한국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뒤가 문제죠. 조태열 장관은 국제사회가 한국의 회복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믿는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봐주었으면 하는 쪽으로 봐줄 거다. 정말 무대책으로 보이죠. 남들이 우리를 다 이해해주고 예뻐해주고 한국은 무조건 한국이 말하면 맞는 거야. 이렇게 해줄 거라고 답을 한 겁니다. 준비된 내용이 좀 부실하다 싶습니다. 한국일보 문재현 기자는 미국 블링컨 장관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미국 정부는 여전히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중요한 대목입니다. 미국이 우리 현재의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바이든 대통령, 이 바이든 행정부의 리더십이 우리 동맹국, 실제 우리나라 같이 이런 데의 민주주의를 더 수준 높게 하는데 충분히 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자가당착에 많이 빠져 있는 것인가? 아무리 준비된 질문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당치 않다. 어째서 미국의 리더십이 우리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우리도 다루지 않기로 하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블링컨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선 우리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한 조치에 대해 좀 심각한 우려를 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한국 정부에 직접 전달했다. 자, 여기에 보면 serious concerns라고 있습니다.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정부에다가 직접적으로 이거 이러면은 위험하다고 전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정부는 지금도 보면 미봉책, 어떻게 이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를 그냥 그저 그런 것으로 해서 탄핵 심판도 어떻게 좀 잘 무마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꿈꾸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블링컨 장관은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미국이나 한국 같이 민주주의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없었던 것처럼 하지 않는 거다. 덮거나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보면서 이게 이렇게 이만큼 나쁜 것이었고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나아가자. 이렇게 풀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확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강한 면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MBC에서 보도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뉴욕타임즈의 에드위드 웡이라고 하는 기자가 블링컨 장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영문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온 것이고, 제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날 조태열 장관하고 이 기자회견을 한 날이 1월 6일입니다. 1월 6일은 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 의회가 시위대 폭력
폭력 시위대죠. 무장 시위대에게 침입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던 그 날입니다. 그 4주년 되는 날이다.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블링컨 장관이 하필 이날에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거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질문이 블링컨 장관 당신과 바이든 대통령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을 민주주의 옹호자라고 칭송을 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3회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열도록 해줬다. 도대체 왜 당신과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윤석열의 반민주주의적 권력 장악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느냐. 윤석열을 이렇게 믿는다고 했다는 것을 어떠냐 지금 후회하는가. 아주 아픈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에 있는, 원래 그게 헌법에 따랐다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것이 어째서 내란이냐 이러면서 편이 갈라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납득 못하는 것은 이번에 헌법에서 바로 이러이러한 경우에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고 한 이러이러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아닌데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일, 꼭 비상계엄만은 아닙니다. 지금 추정컨대 새로운 나라를 개조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차차 밝혀질 겁니다. 그것을 미국이 어떻게 말하고 있나. 윤석열의 안티는 반대 이런 뜻이 되겠죠. 데모크라틱 파워 그랩. 그러니까 민주주의식이 아닌 반민주주의식으로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주의, 히틀러 같은,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더 이제 내용이 나올 테니까 그때 보기로 하죠.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이러고 보니 참 모골이 송연하다 이런 옛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 부끄럽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무슨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성지가 여기저기 있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이번에 그나마 우리의 국군 그리고 우리의 국회 국민들 이렇게 같이 이것을 막아내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국주의, 전체주의 국가, 무력을 국가의 근본으로 하는 그런 1인을 숭배하는 체제로 넘어갔을 수 있다.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다. 이 기자의 이야기를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1월 5일에 뉴욕타임스 기자가 바로 윤석열 지지자들이 하얏트 호텔에서 그때 묵고 있었는데 그 근처로 모이는 것을 봤답니다. 이건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 탄핵 반대라든지 체포 저지라든지 하는 주장을 하는 우리나라 시위대들이 있죠. 그들이 들고 있는 그 팻말, 거기에 영어로 Stop the Steal, 도둑질을 멈춰라 라고 쓰여 있고, 이들이 이것을 외치고 트럼프에게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여기에서 트럼프하고 같은 편이라고 외치는 것들이 미국으로서는 말할 수 없이 불쾌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의 이야기를 봅시다. 영어로 Stop the Steal 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미국 국기를 흔들면서 Stop the Steal 이라고 영어로 외치면서 시위를 하고 있었다. 트럼프가 4년 전 1월 6일 자기가 계속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트럼프 당선자에게 윤석열 편이 돼달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현재의 바이든 대통령 그 임기가 다 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대로 선거에서 선출돼서 당선자 신분으로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는 정식으로 취임하게 되는, 양쪽 다 아주 피하고 싶고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것을 꺼내 들고 트럼프처럼 될 거야, 트럼프하고 한편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해야 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블링컨 장관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렇게 민주주의가 도전에 직면했을 때, 이 말은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졌을 때, 무너지려고 할 때,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역시 헌법을 준수하고 법치주의에 따르는, 바로 여기에 완전히 합치하는 그 절차를 거쳐서 이번 이 위기를 넘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MBC에서 봤던 뉴욕타임스 기자가 조태열 장관에게 질문을 했다. 이게 살짝 꼬여 있습니다. MBC 방송에서는 뉴욕타임스 기자가 블링컨 장관에게 했던 저 바로 반민주주의적 권력 장악이라는 그 표현은 좀 다르죠. MBC는 그것을 가지고 아주 직격탄을 날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국무부에 있는 원본을 보게 되면 그거보다도 조태열 장관에게 하는 말이, 그것이 더 뼈아픈 이야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원문이 바로 그 미국 국무부에 있는 그 원문이고, 이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조태열 장관, 당신네 대통령 윤석열이 당신네 나라에서 국가 전복 세력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그것이 저 김정은이의 북한이나 푸틴의 러시아나 시진핑의 중국,
이 독재자들이 자신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썼던 전략 내내 같은 술수를 써먹었다. 왜 당신네 정부의 수반, 당신네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은 당신네의 적대국들, 라이벌 북한하고 똑같은 정치적 행태를 보였고 바로 그것 때문에 미국하고 사이에 긴장이 조성된 것을 어떻게 처리할 작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MBC는 이 부분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소개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해석은 물론 내가 새로 한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렇죠. 미국과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품을 이유가 없고 우리가 그렇게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그리고 한국의 언론도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질문할 수 있고 따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번 같은 터무니없는 몇십 년 전 과거로 추락하는 이런 사건을 저지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굳이 이것을 소개하는 것은 역시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관료들은 권위의식에 찌들어 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아직 모른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소개합니다. 조태열 장관은 저 질문이 아주 못마땅했던 것이죠. 물론 난처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난처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몸둘 바를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조태열 장관은 성깔 부리는 것으로 이게 방송에서 그리고 미국 국무부 문서에 그대로 남아버렸습니다. 짐짓 못 들은 채 하면서 나에게도 질문이 있었나?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 나는 블링컨 장관에게 한 질문인 줄 알았네. 이렇게 한 번, 두 번 좀 추잡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길고 긴 변명을 합니다. 이것이 MBC 방송에서 다 나왔죠. 그것을 보면서 한번 워드를 쳐봤습니다. 뭐라고 했나? 이제 우리말로 영어로는 물론 미국의 인식을 알고 있으니까 비슷하게 했지만 이번에 큰 문제가 있었다. 크게 잘못했다. 이런 뉘앙스가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 들으라고 한국말로 할 때 무엇이라고 했는지 좀 길지만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 달 전에 일어났던 일을 이해하려면 일반적인 맥락보다는 한국이라는 우리 사회의 특수한 정치 문화, 한국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역사, 그리고 수많은 갈등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특수한 한국적 상황을 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뉴욕타임스 기자에게 지금 답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저렇게 비상계엄 선포도 하고 야당 의원들이 마음에 안 들면 특공대 풀어가지고 가서 잡아 가두기도 하고 고문 도구도 챙기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큰 패착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 특수한 한국이란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를 바라보면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뭐 그런 답을 찾고 싶은 겁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민주화를 이룩하고 경제 성장을 이룩한 모범적 사례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답변 드렸듯이 그 한국일보에다가 그 기자에게 답을 했듯이 그거 참조해라. 그런 과정에서 우리도 미처 탐지하지 못했던 그런 취약성을 안고 내포한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내재적인 잠재해 있던 요소들이 특수한 상황에서 폭발적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전혀 예기치도 않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숨도 안 쉬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미처 탐지하지 못했던 취약성을 안고 내포한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왔다든지 하는데 또 고 생각한다. 이렇게 내재적인 잠재해 있던 요소들이 특수한 상황에서 폭발적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예기치도 않고 상상조차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싱크홀이 생겨서 땅이 푹 꺼져버렸든지 그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어느 한 지점에서 온천수가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지금 인식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렇게 길게 그야말로 미적미적거리면서 차마 한마디 못하는 그 말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반민주주의적인 권력 장악, 독재를 하려고 했던 거사, 내란이라는 말을 차마 못하고 이렇게 빙빙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폭발인지 무슨 예기치 못했던 범죄는 아니고 예기치 못했던 지금이 여름인데 갑자기 우박이 쏟아졌어요 하는 느낌으로 말을 하는 것인지 참 무능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시일 내에는 어렵고 끊임없이 우리 정치권이 각성하면서 더 나은, 더 완벽한 민주주의를 향해서 노력을 여기에서 참 이상하죠. 범죄자가 사람을 살해했는데 그것이 범죄자의 명백한 책임인데 그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각성을 하면서 이 살인 사건이 안 일어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절대 그 행위자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제정신이 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더 완벽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극복하고 화합과 통합, 치유의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슨 기도문 낭독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소원을 빌고 있는 겁니까? 뉴욕타임스 기자가 봤을 때 야,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이구나. 여기가 이런 체제구나. 윤석열이 내란죄 저질렀다는 거 하나를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고 저희들 백성들이 나빴습니다.
저희들 신하들이 잘 모시지 못해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각성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 내란 숙의 윤석열이 그래 너희가 잘못한 거지. 너희가 나가 죽어.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한술 더 뜹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한 지식층들의 각성도 필요하고 이제 멀쩡하게 있는 지식층들까지 죄를 덮어 써야 합니다. 조태열 장관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한 것은 우리 정치 문화가 잘못이고 우리나라의 지식층이 잘못이고 정치권이 이 화합과 통합과 치유를 그런 정치를 하지 않아서 그렇고 그들의 이 지식층들이 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신없이 주어 섬기고 있죠. 그놈의 입을 그냥 콱 하는 소리가 나오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이 우리나라 상황이. 그 다음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한미 관계에 이러한 사건이 윤석열이 지금 이 저지른 사건이 얼마나 손상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한 달 동안 봤더니 한미 양국 간에는 완벽한 신뢰가 있다. 또 그런 일이 있었지만 불행한 사태입니까?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 국민을 고문하려고 했다. 나라를 개조하려고 했다. 뭐 그런 것을 불행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의 미래는 밝고 굳건하다는 것을 나는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한미관계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뭐 미국이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민주당 좀 때려잡으려고 했는데 뭐 이런 정도겠죠. 그리고 이번 그 12월 3일 비상계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조태열 장관에게도 뭐 메모를 줬다고 하니까 최상목 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것만큼 획기적인 이 나라를 새로 뒤집는 무엇인가 안을 주지 않았을까. 그것을 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태열 장관에 대해서는 그 수사기관이 아직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인지 그의 그 진술을 듣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나오겠죠. 자, 이렇게 그야말로 탱자하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한 게 없죠.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 땅이 나빴고 국민이 나빴고 우리 역사가 나빴고 그냥 그런 거지 윤석열이 뭘 잘못했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뉴욕타임스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했으니까 기사를 어떻게 썼는가 또 찾아가 봤습니다. 자, 그 제목을 보면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사우스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안 씁니다. 남한에서 이 블링컨이 민주주의가 지금 도전에 직면한 그런 동맹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는 동맹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제목을 뽑았으면서 굳이 썼습니다. 2025년 1월 6일 한국의 남한의 정치적 위기를 뉴욕타임스는 취재했다. 사우스 코리아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한 것을 가서 직접 보고 취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첫머리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블링컨 장관이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Our relationship, 우리 그 관계는 is bigger, 더 크다. 뭐보다 크냐?
anyone leader, 특정 지도자, anyone government, 특정 정부, anyone party, 특정 정당, 그거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의 상대인 한국은 윤석열이 아니고 지금의 여당, 지금의 그 윤석열 정부가 아니고 얼마 전이면 한덕수 총리가 있는,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아니다. 그거보다 크다. 계속 미국이 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한국 대통령도 아니고 한국 정부도 아니고 한국 국민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죠. 그래서 국민이 앞으로 어떤 대통령, 의원 내각제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대통령을 선택하고 어떤 정부를 선택하고 어떤 정당을 선택하는지 국민이 선택하는 것을 미국은 그 상대와 동맹을 계속한다. 이렇게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가지고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부 수반의 변화를 암시했다. 딱 찍어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됐으니까 대통령이 바뀌죠. 그러면 한국은 대통령이 왜 바뀔까? 한국의 대통령이 바뀔 것이라고 못 박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서 파면될 것이라고 봤다는 것을 뉴욕타임스가 분명하게 지적을 해준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나서 탄핵이 됐는데, 탄핵 소추됐죠. 이렇게 된 남한 정부, 이게 전 세계가 거기에 깜짝 놀랐다. 저기가 저렇게 후진국이었구나. 저렇게 무질서하고 지금도 그냥 탱크 몰고 총 들고 나가면 정권이 바뀌는 그런 후진국이었구나. 깜짝 놀랐는데 그런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완벽하게 합치되는 절차로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해야 한다고 했는데 미국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도 힘을 가지고 사병을 동원해서 공무원이 갑자기 사병이 되죠. 그래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법을 누르고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내란 내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사정 없이 바로 지적을 합니다. 조태열 장관은 미국하고 관계가 아주 아무 문제도 없고 미국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 불안감도 없다고 했죠. 한미동맹은 튼튼하다. 그러나 미국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시작을 한 이 한국의 정치적인 불안정성, 정치적인 위기가 점점 더 증폭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블링컨 장관과 바이든 대통령을 아주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만들었다. 조태열 장관의 그 호언 장담은 틀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하고 블링컨 장관이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졌었다. 그런데 옆에 블링컨 장관을 세워놓고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큰 소리를 친 것이죠.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되고 12월 14일에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이 된 그 윤석열 씨는 지금 대통령 경호대를 거느리고 언덕 위의 관저에 숨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대한민국 공권력에 저항을 하고 있다. 군, 경대, 경찰, 검사 이렇게 내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이 더 잘 알고 있죠. 자, 블링컨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미국이 윤석열 씨가 지난 12월에 한 행동에 대해서 serious concerns,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하고 한국 정부에 바로 즉시 직접적으로 빙빙 돌려가면서 한 것이 아니고 직접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위험하다. 이거 안 된다. 그런데 조태열 장관은 자국의 한국의 민주주의적 방벽이 유지되고 있다. 아주 튼튼하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회복력,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나쁜 면과 좋은 면, 약점과 강점, 그 중에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춰서 봐주고 있다. 국제사회가.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게 한국 사회를 평가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너희들 잘하고 있어. 요시요시 했다는 것을 뉴욕타임스가 또 지적을 합니다. 조태열 장관의 자기만족. 한국 정부가 아직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이든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 미국의 정보기관 등은 윤석열의 이 반민주적 권력 장악, 이 쿠데타에 꼼짝없이 당해버렸다.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수치스러운,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윤석열을 민주주의의 옹호자다 이렇게 칭송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인 애정어린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해줬고 그런데 이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어떤 것이냐 세계의 민주주의를 더 강하게 지금 시들어가는 민주주의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였고 그것을 3월에 서울에서 바로 이 3회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게 해줬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때도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으면서 그냥 대충 해치웠죠. 윤석열이 12월 3일에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바이든 행정부는 걱정을 하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이제 보니 윤석열의 그 거사, 쿠데타, 군사 쿠데타가 2020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나서도 대통령 자리를 가로채려고 한 트럼프 씨가 했던 것과 똑같다는 걸 보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는 비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고 있었다. 실제로 그런데 이번에 와서 보고 더 분노하는 것이죠.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매일 한남동 앞 관저 그 앞에 모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썼던 구호를 직접 쓰면서 그래서 영어로
스탑 더 스틸, 부정선거를 팔면서 이 플래카드를 들고 트럼프는 우리를 지지하라. 집회에서 이 구호를 영어로 외치고 있다. 알아들으니까 더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있었던 일을 쭉 썼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블링컨 장관은 이 시위 현장에서 그저 몇 블록 떨어진 이 호텔, 하얏트 호텔이라고 하죠. 거기를 떠나서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을 만나러 대통령실로 갔다. 그 최상목 사무실로 갔다 있는 이 사람은 자, 어떻게 보는지 봅시다. 최상목 대행은 부총리 겸 기획재무부 장관이다. 또 외무부 장관인 조태열과 점심을 먹었는데 최상목과 조태열은 모두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뒷말은 생략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되면서 한국에는 선출된 정부의 수장이 없어졌다. 이 표현 참 좋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없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동맹에 대해서 이 한미 관계가 지금 불안하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북한의 핵 적대감 이런 것은 있고 해서 이런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적 불확실성은 이게 더 심각해졌다. 조태열 장관은 좋다 하는데 지난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죠. 그래 윤석열 정부는 이게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 쿠데타의 주역이었다고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거의 그렇게 보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비난한 반정부 언론인들의 집과 사무실에 경찰, 검찰을 넣어서 압수수색을 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자신과 대통령실,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패, 권력 남용 혐의를 조사하려고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여러 법안에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특검으로 몰아붙였다. 또 탄핵을 남발했다 그러는데 원래 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탄핵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탄핵을 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자기 아내와 자기의 가까운 사람과 자기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탄핵 사유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봤을 때 이미 이것은 정상 정부가 아닌 것이죠.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을 인용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대통령직 실권도 없는 거기에서 그것조차도 이제 파면된다. 그런데 또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에서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를 못하게 하고 또 자기의 정치적 반대파들을 체포해서 납치하고 감금하려고 그래서 군대를 국회에 투입한 것이 바로 그게 반란이라고 본다. 그래서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블링컨 장관은 국회에 가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런 것이었죠. 이 뉴욕타임스의 그 기사입니다. 윤석열이 잡아 없애려고 섬멸하려고 했던 그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주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을 대행하는 정부, 이 양쪽이 다 미국에게 윤석열의 잘못에 대해서 머리를 들지 못하는 그런 것이고, 그러면서 미국의 우호적인 아주 협조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 윤석열 대행정부는 그렇다고 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왜 우호적일까? 미국은 이 둘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입장을 보이려고 참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 지금의 정부는 당장 미국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자기들이 차기 정부가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조심하고 미국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미국은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 독재자 스타일의 대통령이 나오는 것은 극혐하고 있다. 1인에게 인기가 다 쏟아져서 인기 휘몰이를 해서 경쟁 상대가 없다. 압도적인 그런 자가 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 대통령은 미국이 볼 때 환영하는 다음 대통령은 교양 있고, 그리고 온건하고, 다른 후보들하고 비슷비슷하게 경쟁을 해서 국민의 선택으로 가장 득표를 많이 해서 대통령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 국회를 통째로 거느리면서 그 대표가 집행정부를 차지하고 담당하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각제도 역시 권력은 한쪽으로 쏠리면서 권력이 집중되는 형태이기에 그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의 시각이 이렇습니다. 한남동 관저 주변에서 윤석열 씨의 경호원들이 주말에 버스와 와이어 코일로 바리케이트를 쌓아서 그 체포영장 이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 입구부터 다 막아버렸다. 그러면 수사관들은 어땠는가? 첫 번째 1월 3일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실패하고 나서 이제 이게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의 그 제2회 준비기일 하고 겹쳐서 1월 3일에 그 낮에까지 1시 반 정도에 철수하고 손을 떼었다. 이제 그렇게 하나를 받고, 그 다음 두 번째, 블링컨 장관이 한국에 온 이후로 6일 월요일 1월 6일 초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났는데, 바로 블링컨 장관이 서울에 바로 이 관저 가까운 호텔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재체포를 시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블링컨 장관이 한국을 떠난 이후에 이 군중들은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할 것이다 하고 또다시 거기에 이제 시위대들이 나뉘어서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하는데 어려웠던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싶고, 그리고 이번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 이것을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아주 만만하게 알고 이 상황, 쿠데타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뒤집어 엎고 자기들 편끼리 마음대로 이 나라를 차지하고 영구 집권을 하겠다고 한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몇십 년 후퇴하게 한, 이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게 된 그런 사건인지를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몇 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다 라는 것은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죠. 형사재판을 받을 것이다.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고는 다시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국가로 대우받을 수 없겠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이번에 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전체주의 군사 독재국가로 가려고 했던 그런 데에는 바로 김건희 씨라든지 윤석열 씨 자신의 방탄, 이것이 그 주된 이유였다는 것도 하나 그렇게 보고 있다. 또 하나는 이번 이 군사 쿠데타, 이 쿠데타의 주범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밖에서는 보고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낙관하고 스스로 자기 만족을 하고 스스로 위로를 해가면서 모든 것은 없던 일로 될 수 있으려니 하는 그런 생각은 망상이다. 아주 독하게 법에 따라서 한치의 인정도 베풀지 말고 썩은 곳은 제대로 도려내면서 우리가 다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